예, 민재기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제가 좋아하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을 잘 보시는 분들 다 좋아합니다. 화요일 날 이제 기대하겠고요. 네네네. 제가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터프하게 질문해도 잘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칼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설 연휴 전략을 오늘은 볼 텐데요. 네. 1월 강세를 이끌 건 뭐 뭐니 해도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함께 매도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데요. 수급 체크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몇 해 동안 시장을 보면 네. 연초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만기를 기점으로 좀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네. 그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이 지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조금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최근까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얼마나 샀는지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1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지고요. 한 3조 2천억 정도를 어제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천억, 6천억 가깝게 그리고 어제도 한 3천억 정도 매수세를 하면서 한 3조 넘게 사면서 꽤 외국인 자금들의 많이 산 매수세가 거죠? 네, 계속 예. 사고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7월 달부터 누적해서 제가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가운데에 빨간색 그래프를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그 그래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약간 주춤했다가 연말부터 지금 연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파란색이 그런 지수고 빨간색이 맞습니다. 투자 주체별 네네네. 수급인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아래쪽 가운데가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 누적 포지션이 조금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이 이렇게 왜 생각보다 많이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네, 일단은 우리 작년에 킹달러 이야기 네.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죠?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긴축을 네.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흐름,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많이 약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상대 강도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네. 있잖아요. 한 105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움직였다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오후에 이제 체크하기를 102 정도까지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이제 유로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화라든지 엔화랑, 예. 네, 파운드화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유럽의 분위기가 그러게요. 주가 체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유럽 분위기가 괜찮네요. 상당히 분위기 경제도 괜찮죠. 그렇고. 네. 가스가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야, 네. 유럽의 경제가 생각보다 상반기 괜찮겠네라는 부분이 유로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화도 강으로 가는 분위기죠. 네, 엔화도 그죠? 지금 이번 주 18일 날 일본에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작년 연말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일본의 뭐 구로다 총재라든지 뭐 은행 쪽에서는 우리는 뭐 기존의 전략을 바꿀 생각은 없다,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엔화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그렇죠? 네. 바뀌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퇴임 준비하시는 걸로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네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러한 이제 통화들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뭐 약한 그림이 되는 것 같고 네. 달러가 이렇게 약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실흥국들의 통화도 강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예. 뭐 10월 달부터 해서 달러 환율이 역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네. 네,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강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예. 1,450원대에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1,200원대 중반대까지 200원이나 이렇게 통화 가치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물론 오늘은 뭐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동향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뭘 샀냐? 반도체 샀고 은행주, 금융주를 엄청 많이 샀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죠? 네네. 제가 최근에 그래프보다는 어제 이제 하루 예. 한 3천억 샀는데 어떤 업종을 주력으로 좀 많이 샀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순매수 금액 기준입니다. 순매수 금액으로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신한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보이고 그리고 제가 또 몸담고 있는 네. KB금융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지주사들이 은행들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 많이 이렇게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또 사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작년도에 조금 재미가 없었던 대형주 쪽에서는 그런 낙폭 과대 순환매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업종별로 연초 대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예. 은행 업종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한 20%, 25%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중소형주 수준으로 테마주 수준으로 네, 오른 거죠. 거의 급등주처럼 대형주가 20%, 25%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KB금융그룹에 있지만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좀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꽤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뭐 철강 업종도 많이 무거운 업종이었는데 12% 증권 반도체 순으로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우리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수준인지 뽑아보니까 가장 업종별로 낮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뽑아보니까 철강 업종이 PBR로 0.4배, 그 다음 뭐 은행이 또 0.4배, 뭐 또 자동차,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다면 저 밸류에이션, 특히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좀 강한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도 낙폭이 큰 종목들 쪽으로 업종 쪽으로 순환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은 사실은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럴 효과에서 코스닥이 좀 처졌는데 코스닥의 특징들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네, 이 코스피가 연초부터 한 3조 원 이상 꾸준하게 산다라면 코스닥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샀다가 하루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 준비된 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11거래일 정도 되나요? 우리 연초 이후에 한 4거래일 정도만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네. 또 매도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조금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코스피는 뭐 누적 순매수로 계속 올리고 있다면 코스닥은 약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제 한 500억 정도 샀는데요. 어제 샀던 부분들을 오늘은 또 약간 토해내고 네. 있는, 반납하고 있는 그 정도가 코스닥의 분위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은 이제 기관과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어떤 종목이 좀 강한가요? 네, 일단은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저도 뭐 기관 쪽에 속해 있지만 좀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가 네. 연이어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설 또 우리 연휴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좀 사면 지수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다가 외국인들이 조금 팔면 오늘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그러한 네.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피처럼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들을 코스닥에서 한번 뽑아보니까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게임주가 오래간만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뭐 이런 관련주, 컴투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죠. 예.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외국인들은 좀 낙폭 과대 순환매 그리고 공매도 또 한매수 관련된 성격도의 자금들도 일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 팀장님과 또 유영하 과장도 그렇고 KB 프라임에서 사모펀드 움직임을 체크하고 계셔서 움직임 좀 네네. 봐주세요. 예. 네네네. 저희는 이제 조금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뭐 수급을 체크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네.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기관 순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좀 시가총액 규모가 좀 큰 종목 중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입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게 산 종목은 효성 TNC가 그래도 의미 있게 시총 대비해서 1%를 네. 샀으니까요. 좀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의 성격들을 보면 다 자잘하네요. 네, 예. 자잘하고 예. 좀 AI라든지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매수 강도 순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이고 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시총 대비해서 좀 의미 있게 산 종목들인데 여기에도 저 앞쪽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네.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냥 조금 의미 있는 종목 하나만 터치를 해드리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이제 협동노베 쪽에서는 우리 전국에 이제 그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맹점주가 튀긴다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치킨을 튀기는데 로봇이 대신해서 이제 튀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닭 이제 튀겨주는 로봇이. 네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그렇죠. 움직였고요. 네. 시총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뉴로메카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히기, 간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네. 관련주 가운데 저도 이제 시황을 보기 위해서 저는 쭉 섹터별로 종목을 해놨는데 거기 체크가 안 된 종목인데요. 뉴로메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네. 강하게 올라오네요. 네. 자, 오늘 섹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모아서 1월에 강했다. 외국인들 샀는데 달러 인덱스 약하고 원화가 강하니까 샀다. 반도체, 은행 주로 이제 싼 종목 낙폭과대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까? 앞으로 그러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제가 효성 네. TNC라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된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뭐. 예. 화장품이라든지 예, 예. 면세, 여행, 항공 쪽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도 남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다 보니까 예. 철강이랑 화학 쪽도 충분히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조금 보고 있거든요. 움직입니다. 그죠? 네네. 하루 이틀 전부터 그죠? 네, 최근에 네.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 관련해서 한번 엮어본다면 효성 네. TNC가 하고 있는 쪽은 이제 스판덱스라는 부분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가는 날인데,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복장은 비록 이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많은 분들이 활동복으로 많이 입고 계시죠. 네. 근데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재개하고 활동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2021년도 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돈 되니까 거기에 증설을 많이 했죠.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락다운이 되고 셧다운 되니까 중국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재고가 증가하고 네. 스판덱스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효성 TNC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아주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지금 이제 더 나빠질 게 있는가라는 컨셉으로 저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는 항상 좀 고퍼거나 고PBR 비쌀 때 사서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최악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실적이 올라오죠.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저퍼로 바뀌고 저PBR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남들이 환호할 때 팔아야 되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인데 지금이 아마 딱 이제 그런 시점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빠진 게 중국의 뭐 때문이었다면 중국이 서서히 열린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면 PBR 관점에서 보시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인다면 뭐 효성 TNC는 네. 화학주 중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철강주 가운데는 포스코홀딩스를 말씀해 주시는군요. 포스코의 사업이 한 70% 이상 될 겁니다. 가지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고. 네네네. 네. 저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포스코가 아직 그쪽에서 돈을 벌려면 좀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메인은 철강이다. 네, 중국의 철강 쪽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 중국의 열연 가격도 같이 지금 연말부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조선사들과 철강사들과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판에 대해서 네.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근데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후파는 값을 깎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네. 대신에 철강 쪽은 뭐 협상이 좀 유리한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철강 쪽도 서서히 좀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재기의 이슈 진단 시장의 그 팩트 체크들을 쭉 했고요. 오늘 관심 쪽은 화학과 철강 쪽의 효성 TNC, 포스코 홀딩스 눈여겨보겠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